자, 이 정도 거의 맑은 국물이고요. 자, 갈비찜 드시러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는 갈비찜을 준비해봤습니다. 갈비찜은 이바지 음식 메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또 절대 빠지지 않는 메뉴이고요. 특히 갈비찜은 집에서도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충분히 맛있는 갈비찜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그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갈비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비찜 재료입니다. 갈비찜은 당연히 갈비가 가장 메인 재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갈비찜은 한방 약재를 제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한방 재료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이나 국물 맛을 내기 위한 또 재료들, 그 다음에 야채 이렇게 준비할 건데, 오늘 갈비는 4kg입니다. 일관이라고 하는데 호주산 갈비입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갈비는 이게 자르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우리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사이즈, 이게 가장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거의 기름기가 다 제거된 갈비거든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한 재료는 대파, 양파, 그 다음에 월계수잎, 통후추, 통마늘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방 갈비찜으로 준비할 거라서 함초, 대추, 그 다음에 당귀. 부재료는 자, 무 있고요.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마른 표고버섯입니다. 마른 표고버섯이 훨씬 이렇게 맛이 좀 진하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질하겠습니다. 대파, 요 정도 크기. 양파는 껍질에서도 이게 다시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가장 가쪽에 있는 양파 껍질, 얇은 껍질만 벗기고 그냥 통째로 저는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한 부위만 조금 뺏겨낼게요. 꼬리 부분에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표고버섯도 마른 표고 이렇게 한번 헹궈서 그냥 통째로 준비할게요. 표고버섯은 여기 지금 마른 표고잖아요. 이렇게 물 해서 미리 조금 불려 놓겠습니다. 이 표고버섯 불린 물은 나중에 갈비 국물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시면 안 돼요. 양파는 아까 뿌리 부분을 사용한다고 깨끗이 세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쓸 건데 혹시 또 찝찝하신 분들은 제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국물용 양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당근은 보통 한 1cm 정도 두께로 쓰시면 되세요. 요 정도. 자, 갈비찜에 들어갈 당근은 이제 두 가지 모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제 각자 가정에 이런 틀이 없을 경우에 이제 하는 방법,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썰이고 나면 이렇게 뭐 뾰족한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표면에 뾰족한 부위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당근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근을 이렇게 반을 썰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뾰족한 각진 부위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달 모양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무도 자, 틀로 이렇게 찍겠습니다. 예쁘게. 무는 당근보다는 제가 조금 두껍게 했거든요. 무는 그래도 드시기가 편하니까 조금 커도 관계없습니다. 자, 무는 또 이렇게 썰어봤습니다. 이 뾰족한 부위는 이렇게 약간 잘라주시고,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핏물을 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분의 1 정도 지점까지 칼집을 넣어줍니다. 칼집을 넣으실 때 너무 깊이 칼집이 들어가면 이게 익는 과정에서 다 떨어져요. 뼈랑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 칼집 안 넣고 요 정도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칼집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는 이렇게 2번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갈비와 이렇게 고기 종류 요리는 이게 핏물을 어떻게 빼느냐가 가장 요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핏물이 있으면 이게 누린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린내 때문에 갈비들이 이제 요리를 했을 때 누린내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자, 갈비 칼집을 내고 두세 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갈비를 1차 안칠 겁니다. 갈비찜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때는 세척하는 의미의 1차 조리입니다. 불로 가겠습니다. 1차 작업할 때는 핏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찬물에 바로 붓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분히 핏물을 뺐지만 이렇게 불에 올리면 또 핏물이 나오거든요. 이 과정은 세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표면이 살짝 익을 정도까지만 제가 끓여 보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뭐 바글바글 끓여야 되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끝이 익었다, 핏물이 좀 나오고 불순물이 많이 나오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옮기겠습니다. 자, 아유, 불순물 많이 나왔죠. 이거 버리겠습니다. 자, 깨끗이 버리고 그 다음에 갈비를 세척을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찌꺼기, 요 불순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 이런 불순물들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누린내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비를 삶고 나면 가해 이게 냄비에도 불순물 굉장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세요. 갈비가 이제 깨끗하게 손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신채와 양념을 저는 같이 해서 갈비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파 넣겠습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넣어주시고요. 아까 양파 잘라놓은 거 있었죠? 예, 양파 넣었습니다. 조금 밑으로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마늘 들어갔습니다. 통마늘 들어갔고요. 월계수 잎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에 넣어서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자, 양념 넣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탕 넣겠습니다. 흰 설탕 쓰시고요. 뭐 노란 설탕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흰 설탕 씁니다. 한 컵 반 정도 쓰시면 일관에 가장 맞는 양념이 될 거예요. 깨소금입니다. 방금 갈았거든요. 깨소금 크게 2스푼, 자, 2스푼 듬뿍 넣었습니다. 간장은 진간장 사용합니다. 자, 한 컵, 2컵입니다. 2컵 이렇게 사용했고요. 다진 마늘 한 2스푼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파를 한 컵 정도 듬뿍 썰어서 이렇게 또 넣겠습니다. 표고버섯입니다. 아까 표고 해놨었죠. 표고 이대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표고 기둥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넣었습니다. 아까 우리 표고버섯 우린 물 있죠. 자, 물로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양념들이 밑으로 더 빼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붓고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물 붓겠습니다. 생수 붓겠습니다. 물은 갈비가 푹 잠길 정도로 제가 물을 부었습니다. 감초는 하나, 둘, 3개 정도 쓰겠습니다. 당귀도 한방 약재라 해서 너무 많이 하면 당귀 향 때문에 갈비 본연의 맛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 정도 준다. 자, 이렇게 요 정도. 자, 2번.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대추도 이렇게 몇 개 넣겠습니다. 한 6개 정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양념 끝입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럼 갈비찜 저거 지저분해서 어떡해요 하실 텐데, 나중에 야채나 이런 재료들을 싹 걷어내고 깨끗한 맑은 갈비 국물로 제가 만들 거거든요. 따로 그렇게 망에 싸지 않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훨씬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자, 갈비가 잘 끓고 있죠. 갈비가 팔팔 끓으면 중간불 정도로 놔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제 끓일 건데, 기름이랑 이런 불순물들은 계속 이렇게 걸러 주시는 게 음식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일 처음에 갈비 국물을 부었을 때 요 정도 사이즈로 제가 부었거든요. 지금 한 2cm 정도 이제 물이 줄었습니다. 이제 요 상황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 상황에서 저는 불을 겁니다. 요 상태로 갈비를 식힐 겁니다. 일단 불을 끄고 보시면 이런 야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줄 생각입니다. 그때 이제 요 대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담아둘게요. 나중에 갈비가 완성됐을 때 데코로도 또 쓸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표고버섯은 그대로 둡니다. 요 표고 기둥은 또 이제 이렇게 뺄 겁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채반을 받쳐서 국물을 다 걸을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큰 건더기들이 좀 걸러졌죠. 이 상태로 식힙니다. 나중에 식은 상태에서 그 기름이 하얗게 위에 앉을 거거든요. 그때 그냥 통째로 걷어내면 바로 똑똑 떨어집니다. 저희 갈비찜은 특별히 뭐 어떤 야채를 많이 갈아넣고 사과를 갈아넣고 배를 갈아넣고 그런 식자재를 쓸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요것만 가지고도 정말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비찜이 식히기 작업이 한 5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다시 또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름이 지금 둥둥 떠 있거든요. 갈비 기름 일단 걷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름이 이렇게 둥둥 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하기가 수월합니다. 끓였다 식혔다를 한 2-3번 정도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이런 기름도 하나도 안 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갈비찜이 완성이 되세요. 자, 어느 정도 기름이 걷어졌으면 다시 또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비에 들어가는 야채 손질 아까 했었죠. 그것들을 조리를 해서 넣을 건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 할 때는 갈비가 한 80% 익었다 싶을 때 이 야채들을 넣고 같이 조리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바지로 사돈댁에 보낼 때의 음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채를 여기 같이 안 넣을 겁니다. 따로 조리해서 데코처럼 이제 올려드리고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자, 야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야채만 먼저 볼에 담겠습니다. 여기 생밤도 지금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 약간만 들어갈 거고요. 아주 조금입니다. 야채가 익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물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갈비 국물, 갈비 국물 1컵 정도 여기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야채가 익으면서도 갈비 맛이 이제 빼이고 갈비찜 양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야채가 됩니다. 이 국물은 이제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반에 이대로 받쳐서 물을 뺐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되면 위에다 다시 또 담을 겁니다. 이제 기름이 좀 많이 걷어졌습니다. 보이는 기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국물이 2분의 1 정도 남는다고 보면 거의 갈비찜이 완성될 텐데, 그때 돼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갈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쭉쭉 찢어집니다. 자, 하나 더 찢어볼까요? 쑥. 아이고. 네, 아주 맛있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유, 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갈비 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뜨거울 때 이제 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도 이렇게 위에 담아 보겠습니다. 버섯이 이렇게 조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졸여놨던 야채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도 담고요. 자, 당근도 이렇게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물을 그대로 올렸을 때는 이 예쁘게 만든 음식들이 굉장히 또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예가연의 이제 팁입니다. 이 국물을 이렇게 체에 받쳐서
맑은 국물만 밑으로 이렇게 담겨지게끔 이렇게 담습니다. 자, 조금만 더 담아 보겠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한방갈비찜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데 집에서도 준비하셔서 좋은 쓰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갈비찜 드시러 가실게요. 자, 식사합시다. 갈비찜 먹으러 오세요. 아이 뭐야? 이거 우리 저번에 먹었던 갈비찜. 우리 사이 제일 큰 거 한번 드셔보세요. 뭔데? 오바이션. 맛있어 맛있어.